안녕하세요. 2025년 자연관찰 탐구대회의 설명을 맡은 검산초등학교 교사 이상명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연관찰 탐구대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목차와 같이 추진 근거와 목적, 방침, 대회 개요, 예선대회 안내, 본선대회 안내,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근거 및 목적입니다.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역사가 오래된 대회인데요. 2025년 대회의 추진 근거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기본운영계획, 2025년 과학창의대회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목적은 이 대회를 통하여 자연관찰 탐구 능력 중심의 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및 방향 제시, 자율적 탐구로 창의력 신장 및 과학 진로 개발의 기회 제공,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방침입니다. 아직 2025년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전 대회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예선대회, 2단계 공개강의, 3단계 본선대회로 운영됩니다. 1단계와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고서는 탐구 절차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과정 수준, 학생 수준 이상의 탐구 과제를 선정하거나 수행할 경우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참가는 동일 소속교 2인 1팀입니다. 대회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는 예선대회로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자연관찰 탐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동일 소속교 2인 1팀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대상 학년은 5, 6학년 학생입니다. 이때 5학년, 6학년 혼합으로 팀 구성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본선 진출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본선 대회에 대한 안내 및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3단계는 본선 대회입니다. 본선 대회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연관찰 탐구를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장소는 교육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리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연관찰 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예전에 지도교사 교육 때 안내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PPT를 캡처하셔서 미리 공부해 주시면 탐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1단계, 3단계 예선과 본선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단계 예선대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팀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연관찰 탐구 과정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문항이 없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자유주제를 선택하여 탐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탐구 보고서는 탐구 절차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육과정 수준 이상, 학생 수준 이상의 탐구 과제가 선정된다거나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그 보고서는 감점 처리가 되어 본선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선대회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고서는 2024년 예선대회 보고서입니다. 우수 보고서로 선정되어 본선 진출을 한 학교의 보고서입니다. 예선대회는 교육청에서 특별한 문항을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단 자신 있는 분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탐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요. 관련하여 탐구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탐구 동기에는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설계를 보면 장소부터 어떤 순서로 탐구를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탐구 설계는 자연관찰 탐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됩니다. 탐구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오감과 측정 등 기초 탐구 과정을 활용하여 관찰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아주 자세하게 관찰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예선대회 기간은 본선대회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장시간 관찰을 하여 기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을 보면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한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작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낀 점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쓰면서 본인이 배운 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풍성한 보고서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선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대회 운영 방법은 기본적으로 예선대회와 비슷합니다. 2명이 한 팀이 되어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서 안에 역할 분담이나 공동 탐구 활동이 드러나게 작성을 해야 하며 한 사람이 주도하여 과정을 수행하는 팀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2명이 협력하여 관찰 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한 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선대회는 당일 대면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임장을 통해 협력을 얼마나 잘하는지 체크합니다. 역할 분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연관찰 탐구 대회에서 평가는 2024년 기준으로 자연관찰 탐구 설계, 탐구 과정, 보고서로 이루어지며 비율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선대회는 예선대회와 다르게 교육청 문항을 제시받아 진행하게 되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120분에서 180분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이내에 자연관찰 탐구 설계 활동 및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대회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운영심사위원회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면대회인 본선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상 보고서를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선은 탐구 현장에서 문제를 제시하며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보고서를 찾아보고 내용 중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본선 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탐구 계획서는 30분 정도, 탐구 보고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작년 본선대회 문항입니다. 문항을 먼저 살펴보면 식물의 생존을 위한 적응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제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과제는 환경 요인에 따른 식물의 특징을 직접 관찰하고 적응 관계를 가설로 나타내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식물 3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통합 탐구 과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항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식물의 특징을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 하고 두 번째 실험을 잘 설계해야 하며 그 결과를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본선 대회의 우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전국대회 추천을 받은 참가자의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탐구 계획에 본인들이 정한 탐구 과제, 관찰 내용, 관찰 방법, 실험 설계, 역할 분담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관찰하고자 하는 식물을 잘 모를 경우 식물 A, 식물 B, 식물 C로 하여 관찰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설은 2가지로 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들은 서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한다. 두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식물의 잎이 더 두꺼울 것이다 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수행 후에 적절한 수준의 가설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주제를 확인해 보면 오감을 활용한 관찰 방법을 채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보다는 좀 더 계획을 잘 나누어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구 계획은 단순하게 세웠으나 탐구 계획상의 내용을 일부 탐구 결과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탐구 주제에 따라 탐구 동기도 잘 작성하였습니다. 앞의 보고서와 다르게 본인들이 탐구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과 역할 분담도 꼼꼼하게 하고 있으며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설은 수생식물은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려고 하며 토양식물도 위 나무와 경쟁하여 광합성을 하려고 할 것이다. 또 틈새 사이 식물은 사람들에게 밟혀도 죽지 않는 생존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로 세웠습니다.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탐구 장소 선정도 계획서상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탐구 결과를 살펴보면 나란히 맥과 같이 본인이 관찰한 것과 사전 지식을 연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기 좋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그립니다. 보고서에는 꼭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찰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기본적으로 환경 훼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자른다거나 꽃잎을 딴다거나 식물을 뽑는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에는 오감을 활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잘 서술해 두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연관찰 탐구대에서는 오감을 이용한 관찰 방법을 평소에도 꾸준히 생각해 보고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보고서를 보면 앞장은 식물 A에 대한 자세한 관찰 기록이고 뒤에는 식물 B와 식물 C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2에 해당하는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건으로 주었던 실험 도구들을 활용하는 탐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설계에서는 예상되는 결과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실험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종합적으로 잘 드러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사실 과학과 탐구 능력 중 기초탐구 능력이 중요한데요. 다음은 여러 보고서에 있었던 다양한 탐구 방법의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탐구 방법은 첫 번째 습도 측정 방식입니다. 나뭇잎이 칼질을 했을 때 얼마나 쉽게 으스러지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장소의 습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물을 흙에 부어보고 얼마나 빠르게 흡수가 되느냐로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배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량 측정입니다. 함수량은 토양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장갑을 낀 손가락을 흙에 넣어 봄으로써 묻어나는 물의 양을 측정한 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길이 측정입니다. 보통 자연관찰 탐구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버니어 캘리퍼 같은 측정 도구를 제공하나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손가락의 길이를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체의 일부분을 단위로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빛의 양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림자의 유무,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 등으로 확인하기도 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동공의 크기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로 측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선대회는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림은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는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관찰 대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또한 벤 다이어그램,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관찰 결과를 도식화하여
심사위원들이 한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전 전국대회 보고서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관찰탐구의 과제는 양재천의 주어진 공간에서 잠자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최대한 관찰하여 기록한다입니다. 곤충을 관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충의 서식지, 곤충의 형태, 특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탐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그림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림을 그릴 때는 미술 작품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잘 활용하여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림 옆에는 심사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작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과제 2는 제공한 잠자리들의 특징을 머리, 가슴, 배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잠자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잠자리를 관찰해야 할 때는 특징을 매우 정밀하게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의 외적 특징을 가지고 행동 양식 등을 논리적으로 예상하셔야 합니다. 과제 3은 과제 2와 마찬가지로 형태와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과제 4에서는 잠자리의 한사리를 그림과 설명을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 평가의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적으로 관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찰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첫 번째, 철저한 관찰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찰 계획을 잘 수립해야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대상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꾸준히 관찰합니다. 물론 본선대회는 예선대회보다 시간이 짧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관찰 대상들은 많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본 것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은 보고서의 신뢰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리를 할 때 그림과 도표를 충분히 활용하여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의 느낌도 보고서에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사실과 느낌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자연관찰 탐구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